안녕하세요, 글로벌로텍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옆에 보고 계시는 벨로스터 N입니다. 이곳 용인 서킷에서 슬라럼이라든지 서킷 체험을 통해서 새로워진 벨로스터 N 체험을 해보려고 이곳까지 왔는데요.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8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됐고요. 또 시간의 변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옵션 사양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서킷 주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었죠. 그 이후로 2년 전에 이제 풀 모델 체인지가 돼서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벨로스터 M 모델도 당시에 좀 공개가 됐었는데요. 사실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 조금 현대차 브랜드에서는 좀 계륵 같은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 i30, i40와 함께 한때 그 PYL 브랜드라고 해서 브랜드 라인업을 새롭게 조금 소개를 하고 좀 젊은 세대들에 맞는 이 브랜드 라인업을 좀 구성을 한다는 마케팅도 펼치기도 했었는데 사실 조금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i30 같은 경우 그리고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 국내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지난해만 해도요,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 해도 한 2100대, 100여 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 i30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여 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반떼와 비교를 해도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좀 젊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벨로스터가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좀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벨로스터 M 모델 같은 경우 이제 8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8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DCT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자동 변속기라고 조금 뭉뚱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변속기와 다르게 이제 클러치판 두 개가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결합되면서 빠른 매칭을 이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변속기입니다. 수동 변속기와 굉장히 좀 흡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건식 DCT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반 수동 변속기처럼 매칭감이 좋다는 장점도 있긴 했지만 내구성이 좀 약하고요. 또 허용 토크치가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습식 DCT를 좀 장착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판단이 될 것 같긴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이 습식 DCT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 벨로스터 N을 출시한 당시에는 8단 습식 DCT를 이제 개발 중에 있었고요. 아직까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발을 마치고 적용이 된 거고요. 이 습식 DCT 같은 경우에 수동 변속기만큼의 상당히 좀 좋은 매칭감을 보여주고 있고 동력 전달 효율도 상당히 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냉각성도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고성능 모델에는 이 습식 DCT가 정말 어울리는 조합이 되겠죠. 네, 지금 이거 용인 서킷에는 두 대의 차량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차량은 이제 옵션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차량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옵션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 패키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NDCT 패키지, 스마트 센스 1, 스마트 센스 2, 스포츠 버킷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버킷 시트가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실내에서도 운전자의 착석 자세도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한 형태이고요. 전면부에 이제 빨간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이 N라인, 벨로스터 N의 독특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측면, 이 에어 인테이커 부분에는 이 부분은 사실 막힌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옆쪽으로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이제 타이어 쪽으로 좀 흘려보내면서 냉각 성능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워돔 형태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헤드램프의 각도를 하향도로 낮춰주는 이런 기능들도 적용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브 타입입니다. 둘 다 그냥 벌브 타입의 방향지 시등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의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 사이즈는 외관에서 볼 때도 좀 적당한 크기로 좀 보여지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벨로스터 N 모델과 동일한 이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에는 상당히 큰 크기의 리어 스포일러 적용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역시 뛰어난 이 동력 성능, 엔진 퍼포먼스를 상징하는 두 개의 큰 배기구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디퓨저도 아주 큼직한 형태의 이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옆쪽에 보시는 차량은 이 흰색 차량인데요. 사실 벨로스터 N 브랜드 하면은 사실 이 파란 색상이 요즘 이제 바로 떠오를 만큼 뭐 이미징 브랜딩을 상당히 좀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옆쪽에 보시는 차량은 이제 N 파츠, 퍼포먼스 파츠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 옵션들과 함께 썬루프와 뭐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더해진 차량이고요. 여기에 뭐 N 퍼포먼스 파츠, 다양한 이 파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파워트레인 구성, 뭐 휠 사이즈, 타이어의 종류 같은 것은 동일하고요. 이제 초크 화이트라고 불리는 색상의 차량입니다. 차이점이라면요, 이제 전면부 디자인은 뭐 거의 동일하고요. 전면부는 동일하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 기존과 저 옆에 아까 보셨던 타이어와는 다르게 이 퍼포먼스 파츠가 적용이 되면서 이 무광의 잠깐 매트한 재질의 타이어 휠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캘리퍼 쪽에도 N 로고만 있었던 기본 모델과 다르게 N 퍼포먼스라는 로고가 새겨진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가운데 쪽에도 이제 N 로고가 박혀 있네요. 기존 아까 보셨던 파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대차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측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형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상단에 이렇게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사실 썬루프가 이 고성능 차량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 이 리어 휠 앞쪽에도 이제 N 로고가 적용된 이 파츠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배기구의 형태라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뒤쪽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옵션 사양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M 퍼포먼스 파츠 같은 경우에는 카본 스포일러, 뭐 사이드 미러 커버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어 있네요. M 퍼포먼스 파츠 같은 경우에 이 사이드 미러 부분이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본 소재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 소재의 이 사이드 미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화면인데요. 일단 화면 자체가 뭐 8인치 정도의 크기입니다. 크진 않죠. 하지만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들이 정말 꼼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에 엔진 세팅을 다양하게 좀 바꿔줄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G포스 같은 경우에도 G포스 게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량에 주행하는 순간에 좌우 횡 가속 같은 G포스가 따로 표시가 됩니다. 오일 온도, 토크, 터보, 냉각수 온도까지 다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랩타임 기록 같은 것도 남길 수가 있네요. 퍼포먼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엔트랙 센스, 엠파워 시프트, 그 다음에 시프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 뭐 런치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 몇 RPM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토크 게이지라든지 터보가 작동된 상황들, 그 다음에 오일 온도 같은 것들을 이제 다양한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티어링 휠에는 이제 NGS라고 불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오버파워 버튼인데요.
N 그린 시프트라고 부르는 이 기능의 약자입니다. 이 기능을 누르게 되면 차량의 그 엔진 퍼포먼스 자체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기본적으로 36 토크를 발휘하는 차량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38.5, 그러니까 2.5 토크가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가속감, 빠른 가속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 시승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조금 더 편리해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M 퍼포먼스 화면이 말고 기본적인 구성 자체도 현대차의 블루링크와 동일합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하고요. 뭐 자연의 소리까지도 지원하는 이 블루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N 모드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벨로스터 N의 여러가지 주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지금 서킷 주행뿐만 아니라 뭐 짐카나 고속 슬랄럼 코스도 함께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착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N 버킷 시트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지금 뭐 썬루프도 없고 뭐 특별히 뭐 다른 옵션들은 적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기존의 벨로스터 N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기어 노브 부분만 차이가 있죠. 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운전을 시작했는데, 와, 스티어링 휠 진짜 무겁네요. 요즘에 너무 이제 가벼운 차들만 스티어링 휠 조향감이 너무 요즘은 가벼운 차들이 많았죠. 뭐 아반떼도 그랬고, 이게 편한 주행에는 상당히 좋긴 한데 이렇게 벨로스터 N처럼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묵직한 스티어링 휠 조향감이 확실히 좋을 텐데요. 지금 굉장히 슬라롬 코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살살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 단단한 하체가 정말 느껴집니다. 일단은 버킷 시트 자체도 몸을 지금 잘 잡아주고 있고요.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조금 시트를 조금 세워서 앉는 편이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버킷 시트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도요. 하지만 열선 기능만 있고 이제 통풍 시트 기능은 없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조금 일반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번 슬라롬 코스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노멀 모드로 주행할 때도 굉장히 예리한 스티어링 휠 조향을 좀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죠. 스티어링 휠 무게감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엔진의 퍼포먼스, 초기 반응 역시 조금 더 예리한 모습일 텐데요. 너무 풀브레이킹을 했더니 허벅지가 좀 땡길 정도네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체커기 무늬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M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퍼포먼스에 중점을 둔 주행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M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뭐 점화시기, 엔진의 점화시기도 조금 차이가 나고 이 댐핑의 경도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주행에 유리해지는 모습 보이죠? 출발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속력은 가속이 굉장히 좀 예리해지네요. 스포츠 모드랑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짐카나 코스에서 이제 슬라롬, 좌우 슬라롬이 있었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할 때보다 확실히 조향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다고 할까요? 거의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더 예리해집니다.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좌우 롤도 상당히 조금 억제가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속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코스 자체가 한 50에서 55km 정도의 속도로 좀 주행할 수 있게 코스가 짜져 있는데 그 속도에서도 조금 차이가 확실히 많이 좀 느껴집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요.
런치 컨트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주행을 했는데요. 가속력 차이가 현저하게 나네요. 기존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뭐 발을 떼면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가속력과 지금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홈 메뉴에 있는 이 M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본적인 주행 성능과 관련된 모드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 옵션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런치 컨트롤 메뉴가 있습니다. RPM 같은 것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5분 동안 이제 런치 컨트롤을 작동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요. 출발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한 번에 꾹 누르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 이제 배기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나면서 런치 컨트롤이 준비가 됐다라는 표시가 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바로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 튀어나가는 정도가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에서의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하는 이 상황과는 뭐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운전자를 시트 깊숙이 쫙 밀어붙이면서 튀어나가듯이 가속하는 느낌이, 역시 뭐 런치 컨트롤을 실행을 했을 때 진정한 좀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치 컨트롤을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제로백,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 같은 경우에 한 0.2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초반에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하는데, 트랙션을 낭비하는 일 없이 오로지 차량이 이제 도로와 일체화된 상태에서 이제 튀어나가듯이 주행을 하는 데는 이 런치 컨트롤이 정말 좋은 기능이고 운전에 재미를 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